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기계 연력학 제1장 그 교재에 있는 대로다가 1장에 보시게 되면은 연력학 기초사항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부터 우리가 같이 정리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력학은 열이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항을 1장, 2장, 3장까지를 잘 정리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뒷부분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하나에 대한 개념과 나름대로 정확한 우리가 define 정의를 여러분들이 물리량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할 거는 암기하시고 그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연력학은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연력학 기초사항으로서 우리가 공업연력학, 공업연력학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계계열학과에서 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공업연력학은 우리가 연력학 그 자체가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열에너지를 일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효율성을 극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경제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것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계계열에서 배우는 우리가 기계연력학은 이제 공업연력학이라고도 하고 모든 물질의 양에 대한 피직스, 물리적인 양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고, 화공과 다니는 학생들은 또 화공연력학은 케미컬, 화학적 변화에 대해서 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게 되면 공업연력학, 거기 나오는 기초적인 사항을 잘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보면은 공업연력학에서 중요한 정수 암기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 정리해서 계속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지구중력 가속도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G는 9.8m/s 제곱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거기 나오는 거 전부 다 외웁니다. 자, 표준대기압. 표준대기압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외워야 되는데, 표준대기압은 101.325 kPa 이렇게 아시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60mHg. 수은주로 표기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 물의 높이로 환산하게 되면 10.34 메타 아쿠아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메타 H2O. 수주라고도 하죠. 물기둥. 물에 올라간 높이로서도. 그래서 이런 거를 전부 다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도시 물의 절대온도는 아시죠? 우리가 절대온도는 섭씨온도 플러스 213.15도 켈빈인데, 이렇게 0도일 때 절대온도는 273 켈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1atm 0도, 우리가 이제 표준대기압 0도일 때 여러분들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배워서 알지만, 모든 우리가 가스 1km몰이 차지하는 체적은 22.4 노르말 메타 삼승이다. 이렇게 돼. 요거를 우리가 이제 똑같이 1000배 하게 되면은 1몰당 22.4 리터 이렇게 똑같은 거죠. 이렇게 모든 기체는 우리가 1km몰당 22.4 노르말 메타 삼승 또는 우리가 1몰당 20.4 리터의 체적을 갖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기체항수다. 이거 뒤에 또 나오니까, 일반 기체항수, 공통 기체항수는 R바 또는 책에 따라서 R 유니버설. 이거는 8.3143. 킬로몰 켈빈. 이렇게 해서 잘 암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의 기체항수, 건공기의 공기의 기체항수 자꾸만 써보시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얘는 우리가 음속 같은 거 구할 때는 이제 줄을 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287
요걸 암기를 하시고 열량 계산할 때는 킬로줄로 다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0.287 킬로줄 우리가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죠. 공기 지상수 아주 중요합니다. 연력학은 압축성 우리가 유체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공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의 정압비열, 정적비열, 공기의 비열비 이런 거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자, 공기의 정압비열 CP는 1.0046, 1.005 이렇게 공기의 정적비열 CV 이렇게 얘는 0.718 또는 0. 우리가 72 그 다음에 공기의 비열비 카파는 정압비열과 정적비열의 비 이렇게 해서 (1.4)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자, 100도씨 수준대기압 상태에서 우리가 100도씨에 우리가 물의 뭐예요? 증발열이죠. 자, 물의 증발열 암기를 하시죠. 우리가 이 100도씨에 물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saturation water 이렇게 해서 포화수라고 얘기하죠. 감마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 단위인 경우는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폴 스켈 요거는 디그리씨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100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전기로 변환시킬 때 흡수하는 열량 이렇게 2256, 2257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킬로그램 1kg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이렇게 흡수하는 열량이니까 증발열 이렇게 잠열이죠. 자, 2256 킬로줄 퍼 킬로그램. 이건 SI 단위. 이거는 공학 단위 아시죠?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초적인 사항으로서 우리가 연력학의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온도, 템퍼레이처,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내온의 정도를 측정하는 우리가 척도를 우리가 온도라고 하죠. 자, 온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다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교재를 참조를 해서 보십니다. 섭씨 온도, 섭씨 온도는 우리가 셀시어스 템퍼레이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웨덴의 학자 셀시어스라는 학자에서 디파인 된 거기 때문에 기호를 쓸 때 셀시어스 디그리 혹은 템퍼레이처 셀시어스 이렇게 쓰죠. 섭씨 온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다 퓨전대기압 상태에서 0도씨의 물, 이 뭐예요? 물의 빈점. 물은 0도에서 온다. 또 100도에서 끓는다. 그래서 비등점을 100도라고 놓고 두 정점 사이를 100등분한 다음에 한 눈금을 1도라고 정의한 온도가 우리가 섭씨 온도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 화씨 온도.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영미 온도다. 그래, 영미 온도.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거를 기본으로 하죠. 관용적으로. 자, 그래서 얘는 파라나이트 템퍼레이처. 얘는 우리가 이제 파라나이트 디그리 또는 우리가 템퍼레이처 파라나이트 이렇게 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피준대기압 상태에서 물은 어는 점, 아이싱 포인트가 32도 F에서 온다. 또 보일링 포인트, 비등점, 끓는 점, 스팀 포인트, 전기점은 212도 F에서 끓는다. 그래서 두 정점 32도와 212도 두 포인트 사이가 180도이기 때문에 180등분의 한 다음에 한 눈금을 1F도다 라고 정의한 온도가 화씨 온도입니다. 교재를 참조로 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의 관계식이 나오죠. 자, 섭씨 온도는 빙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 그래서 두 정해진 점 사이를 100등분했다. 이렇게 되죠. 화씨 온도는 32도와 212도. 그래서 180등분했다. 이렇게. 근데 얘는 빙점을 0도. 얘는 32도 F.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32.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로에서부터 180. 이러한 개념으로 등식 조건을 이렇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에서 나오는 공식 중에서 우리가 섭씨 온도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기하학 분식에다 고치게 되면 9분의 5 TF-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거는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우리가 변화시킬 때 쓰는 공식이죠. 자,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캘리포니아 덥죠? 캘리포니아 오늘의 온도가 105 파라나이트 디그리다. 그러면 여기다 105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파라나이트 디그리. 이렇게 빼기 32 한 다음에 5 곱하기 9 나누면 그것이 섭씨 온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가로를 같이 묶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그대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등식 조건이. 그래서 따라서 섭씨를 화씨로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마이너스 31을 우변항으로 이항을 해면 플러스가 되겠죠. 자, 파라나이트 템퍼레이처는 5분의 9 이렇게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계산기 없이 문제 풀 때는 5분의 9 하게 되면 1.8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얘가 파라나이트 템퍼레이처. 화씨 온도. 이렇게.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 요거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의 등가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요 공식과 요 공식. 이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절대온도가 있어요. 절대온도. 절대온도는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한 절대온도가 있고 화씨 온도를 기준으로 한 절대온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를 참조를 해서 보시면은 절대온도라는 것은 기체의 분자 운동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온도다. 그래서 섭씨 온도에 대한 우리가 절대온도를 정의한 사람은 켈빈이다. 그래서 이거는 켈빈이라는 사람이 정의했다. 화씨 온도에 대한 절대 온도를 정의한 사람은 랭킨이다. 이렇게. 그래서 켈빈도, 랭킨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섭씨에 대한 절대 온도는 켈빈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국제 단위에서도 또 연력학적 절대 온도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다 절대 온도로 다 풀기 때문에 이거를 연력학적 절대 온도다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써요? T는 섭씨 온도 플러스, 책에 따라서 273.15도 16도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는 273으로 해서 이걸 암기해야 돼요. 모든 문제를 풀 때 절대 온도로다가 연력학에서는 푼다 이렇게 알아주십니다. 랭킨의 절대 온도는, 파시에 대한 절대 온도는 랭킨도로다 표기를 해요. 랭킨. 그래서 요거는 랭킨 디그리, 얘는 디그리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랭킨 디그리 이렇게 쓰거나 또는 템퍼레이처 랭킨 디그리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나와 있죠? 파시 온도 플러스 459.67도 이렇게. 그래서 파시에 대한 절대 온도는 랭킨도는 파라나이트 템퍼레이처 플러스 약 460 랭킨 디그리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온도는 파시를 섭씨로, 섭씨를 파시로, 그 다음에 섭씨에 대한 절대 온도, 그 다음에 화씨에 대한 절대 온도, 이렇게 네 가지를 잘 메모리해서 어떤 온도가 제일 높은 온도냐, 어떤 온도가 제일 낮은 온도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요 네 가지는 잘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템퍼레이처와 열평형, 여기서 열평형이라고 하는 경우는 연력학 영법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력학 영법칙. 자, 그래서 열평형이다 라고 하는 연력학 영법칙, 이렇게. 연력학 영법칙은 연력학 영법칙. 연력학 영법칙을 우리는 열평형의 법칙이다. 우리가 이제 온도계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는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렇게 했어요. 온도계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는 법칙이 연력학 우리가 영법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 온도차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연력학 영법칙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서로 다른 물질을 갖다가 혼합시켰을 때 미인 템퍼레이처, 평균 온도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동일한 물질이냐, 서로 다른 물질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구하는 게 연력학 영법칙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연력학 영법칙은 A라는 물체를 우리가 C라는 거에, C가 온도계예요. 접했을 때 온도차 눈금이 일치됐다. B라는 물체를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C라는 온도계에 또 접했을 때 똑같은 눈금을 가리켰다 라고 하게 되면 A와 B는 열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연력학 영법칙이다. 쉽게 말하면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질을 이렇게 혼합시켰을 때 온도가 높은 물질은 열량을 방열하고 온도가 낮은 물질은 열량을 흡열해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물질 사이에 온도차가 없이 평형 상태에 이르는 것을 연력학 영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연력학 영법칙은 고온체 뭐예요? 고온체 방열량과 저온체 흡열량, 흡열량은 같다.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우리가 연력학 영법칙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력학 영법칙에 대한 개요를 잘 알아두세요. 열평형의 법칙.